1965년 8살 나이로 방송에 데뷔한 송승환 감독이 올해로 데뷔 60주년을 맞아 자신의 인생을 담은 출판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배우와 공연 제작자, 그리고 평창올림픽 개폐회식 총감독까지. 이번 전시는 송승환이 활동한 무대와 스튜디오, 그리고 촬영 현장 속 그의 모습이 담긴 사진 150점과 아카이브로 구성되었습니다. 송승환 감독의 궤적을 통해 대한민국의 대중문화 예술이 어떻게 성장하고 세계로 확장되었는지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대중문화예술 60년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긴 송승환의 출판 사진전, 나는 배우다 송승환. 오는 6월 11일부터 22일까지 북촌 후지시로 세이지 북촌 스페이스에서 개최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만은 나가 놀아라가 아니고 들어가서 놀아라. 구독, 좋아요. 송승환의 원더풀 라이프는 조기 진단을 통해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 시젠, 자연과 사람이 조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기업 테린페이퍼 공동 제공입니다. 그래서 그 순자라는 책에, 그러니까 이 첫 구절을 공부하려면 앞뒤 구절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뽑아온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명심보감을 강의하시는 분들은 다 훌륭하신데 거기까지는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 그래서 저는 앞뒤 구절, 이 구절이 앞 구절은 어떤 구절이고 뒷 구절은 어떤 구절인데 이 구절을 뽑아왔기 때문에 전후 사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구절을 알려면 순자라는 책을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려운 책입니다. 근데 그런 책뿐만 아니라 동양 고전 중에서 아주 조그만 그 뽑은 책이라서 남아 수도 오고선하고 참 이 책이 많은데 이 어려운 사정에 언제 책을 다 읽겠습니까? 그래서 명심보감을 읽으면 사실은 동양 고전을 거의 섭렵한 셈이에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특히 리더들. 그 책을 이제 마음 공부. 김병조의 마음 공부라는 제목으로 번역을 했죠. 500페이지 2권. 방대한 분량이네요. 그것도. 그래도 어쨌든 한자어에 익숙하지 않은 분도 그 번역서를 보면은 뜻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도 한 번쯤은 읽어봐야 되는 그런 책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책은 제가 번역을 할 적에 나는 방송하는 사람이니까 대개 문어체로 번역을 하잖아요. 문어체. 구어체로 이제 방송하듯이. 그래서 어떤 분이 참 아름다운 우리말로 번역을 했다. 과찬을 해주셔서 참 몸둘 바를 몰랐는데 제가 명심보감을 공부하고 강의해서 그런 게 아니고 특히 리더분들, 한학이라는 게 과거급제용이니까 과거급제자가 리더가 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군자. 즉 군자라는 말이 덕을 갖춘 지도자를 군자라고 하거든요. 특히 리더분들은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을 그런 책이고. 우리나라도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나오는 사람들한테는 명심보감 시험을 한번 봐가지고 그러니까 점수가 어느 정도 돼야 그러니까 저 피선거권을 주든지 왜냐하면 리더가 가져야 될 덕목이 정말 중요한 게 많잖아요. 그럼. 근데 이제 명심보감 같은 책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리더라면 좀 믿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그 리더십에 관한 강의를 많이 하니까 우리가 흔히 하기 쉬운 말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그러잖아요. 수신제가 연후에 치국평천하라고. 그렇죠. 원래 명문이, 원래 원문이 수신제가 연후에 치국평천한데 치국평천하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수신제가가 더 중요한데. 더 중요하고 먼저인데. 그렇죠. 수기지인이라고 자기를 먼저 수양하고 그리고 나서 상대를 지도하고 이끌어라 이런 얘기인데 수신제가는 도외시하고 치국평천하 쪽에 관심을 갖는다. 그것도 사실은 명심보감에 나오죠. 그렇죠. 오늘
뭐 이 명심보감 강의로 원더풀 라이프를 특집을 한번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궁금한 게 이런 그 한학 공부를 언제부터 하셨어요? 뭐 아버지가 한학을 한다고 해서 아들이 한학을 하는 것은 아닌데 네. 제가 원래 어렸을 때도 이제 장손이다 보니까 우리 집에 그 족보, 네. 그 족보라는 게 거의 한문 원문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아버님도 한학에 아주 저희가 깊으셔서 별명이 벼로가 옥편이셔서 옥편. 옥편. 원래 공직이 계셨는데 모르는 한자는 항상 우리 아버님에게 물어보실 정도로 한학을 하셨는데 아까 그 자라나온 얘기를 할 적에 이제 집안은 어렵고 자식은 커가고 아버지로서의 책무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어머니는 군산에서 장사하시고 그래서 그런 저런 문제 때문에 생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하시려고 서당을 근데 옛날에는 저희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 가는 사람 많지 않았어요. 그렇죠. 또 50년대 그 전후기 때문에 그때 이제 중학 진학을 못하는 사람들이 농한기에 지금은 농한기가 없이 뭐 1년 내내 열심히 일을 하지만 비닐하우스가 있어서 그때는 비닐하우스가 있는 시절이 아니라 그렇죠. 겨울에는 놀아요. 겨울 한 3, 4개월 노는 동안에 이제 가서 이제 공부, 배움에 대한 한 때문에 서당에서 이제 공부하고 이제 그럴 적에 이제 서당도 가시고 그랬는데 원래 아버지는 자식을 못 가르치는 게 뭐냐면 맹자의 역자의 교지라는 말이 있어요. 자식은 바꿔서 가르쳐. 요즘 이제 송영이 훈장이고 내가 훈장인데 내가 이제 우리 아들을 가르치고 싶으면 내가 어이 송영 내 아들 좀 가르쳐줘. 자네 아들 내가 가르칠게. 그 이유가 뭐냐면 명심보감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부명소 하시면 유의불락하고 식재구죽 토진이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버지가 그대의 이름을 부르면 네 하고 달려갈 뿐 머뭇거리지 말며 떠나뛸래 머뭇거리지 말며 입에 음식이 있으면 토 뱉고 달려가라. 이게 효도라는 거예요. 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한데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효도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아버지가 그 대목을 나한테 가르친다고 쳐. 나는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할아버지께서 지금 밖에서 이제 일을 하시다가 나하고 이제 아버지하고 있는데 애비야 하고 불렀단 말이에요. 애비, 우리 아버지를. 뭐 좀 하시려고 하면 부르시네. 그걸 내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뱉고 달려가야 하느니라 이렇게 가르칠 적에 아버지나 잘하세요. 그래서 원래 자식은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 제자 중에 우리 당숙이 이제 접장이라고 이제 반장을 하셨는데 그 양반이 그때 아버지에게 맹자를 배울 때 그 양반은 명심보감을 다 띄고 이제 과정을 끝내면 이제 사사삼경으로 넘어가는데 그때 이제 명심보감을 끝내고 맹자 공부할 적에 내가 이제 그 당숙한테 어깨너머로 배운 거지. 그야말로 저 서당계 3년이죠. 이제 그런데다가 내가 또 외우는 쪽에 조금 좀 재능이 있다 보려고 그럴까. 이제 그러고 또 옛 것을 좋아하고. 그래서 명심보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그런데다가 저희 아버님은 나를 명심보감으로 이렇게 항상 가르치셨어. 예를 들면 욕짓거리를 잘하잖아, 애들이. 그 좋은 말부터 배워야 되는데, 야식게 그러잖아. 그렇죠. 근데 아버지라는 사람들이 욕하지 말라 그러면서 지들이 욕을 해요. 욕하지 마, 이러잖아. 근데 우리 아버지는, 상인지어는 환시자상이니 함혈분이면 손오기군이라. 이런. 남을 해치는 말은 돌아와 나를 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질을 하면 하나는 상대를 가르치지만 셋은 나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머금어서 남에게 뿜으면 먼저 어디가 더러워지냐? 입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 욕을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먹는 사람은 그 다음이다.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좋아. 그게 좋은데 이거를 좀 대중화할 방법이 없을까? 그때는 뭐 내가 코미디 할 때는 뭐 그렇게 한학을 한문에 대해서 이렇게 점점 소홀히 할 때니까 요거를 좀 코미디화 할 수 없을까? 그래서 나는 내가 그 추구했던 코미디라는 게 뭐냐? 어제와 오늘 같은 거, 어제와 오늘. 예를 들면
옛날에는 아버님이 타지에 나갔다 돌아오시면 동네 어귀까지 나갔어요. 우리만 해도. 동네 어귀까지 나와서 아버님 다녀오셨어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아버지가 회사를 갔다 와가지고 애들은 방에 있고 아빠 회사 갔다 왔다 이래. 얼굴도 안 돌아봐. 부다다 공부하는데 지장되니까 이런다고. 그래서 요런 거. 그러니까 옛날에 물론 뭐 옛날 거라고 다 좋을 수는 없는데 옛날에는 좋았는데 이런 건 옛날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 싶은 거. 이제 그런 코미디를 추구하는 과정에 명심보감 구절도 인용하게 되고 또 명심보감 구절 인용하고 좀 이렇게 좀 진지하다 싶으면은 나가 놀아라 그러면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봤던 코미디가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명심보감을 일요일 밤의 대행진에서도 이렇게 인용하게 되고 그리고 주자 10회원이라고 그 심상수 PD님하고 PD 선생하고 그 이즘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렇게 예를 들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벌이고 나면 술 깬 다음에 후회한다. 10가지 후회가 있어요. 부모 불효 사후회. 부모님께 불효하면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한다. 부적 빈객 거후회라. 손님 접대를 잘하지 아니하면 그 양반이 간 다음에 후회한다 하는 10가지가 있어요. 그걸 코미디로 만들어보자. 그럼 내가 이제 한학 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게 또 히트를 친 거예요. 와, 코미디에서 이런 것까지. 그래서 명심보감을 이제 방송에도 인용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명심보감도 옛날에 배운 것도 있고, 방송하면서도 관심 갖게 되고, 점점 심화가 되는 과정에, 그래서 이제 강의 요청이 들어왔을 때, 네. 나도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거죠. 명심보감을 하고 싶다. 그런데 이제 이게 또, 많은 분들이 또 저를 또 인정해 주고 과찬이긴 한데 아무튼 뭐 개그맨이 한문 아니까 기특하겠지. 아니 기특한 정도가 그러다 아니라. 보니 이제 전국에서 네. 이제 대중강의 네. 요청이 들어오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어찌 보면 정말 평탄치는 않은 또 그런 인생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이겨내셨고 지금 이제 마지막 귀절이 명심보감으로 마무리되는 게 너무 좋잖아요. 좋죠. 그래서 여러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네. 부름종타 주가고라는 말이 있어요. 안이불 자에 마시름 자에 따를 종자에 달을 타자. 부름종타 술주자 갑가자 높을 꽃자인데 술 마시지 않는 사람에게는 쉽게 말하면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에게는 수백만 원짜리 나폴레옹 꼬냑도 요구르트 한 잔만 못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치관을 두느냐. 그렇죠. 어디에 가치관을 두느냐. 술에 가치관을 두기 때문에 꼬냑이 귀해 보이는 거죠. 돈에 가치관을 둘 것인가.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기죽는 거죠. 권력에 가치관을 둘 것인가. 그러니까 권력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어쩔 줄을 모르고 또 명예, 인기 어디에 가치관을 둘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길인가에 대한 가치관을 둘 필요가 있다. 지기영이나 수기욕이란 말이 있어요. 네. 그 부귀영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고 있지만 나는 남들이 나를 우습게 본다고 하더라도 난 이 길을 가겠다 하는 그게 저는 선비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예를 들면 좀 길게 네. 제가 원래 이제 모 의과대학에서 아까 말씀드린 책을 하나 발간을 했더니 의사분들이 인술이잖아요, 인술. 네. 근데 그분들은 지금까지 항상 1등만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꼴등의 고마움을 모를 수도 있어요. 1등은 꼴등의 고마움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1등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총장님이 의사분들에게 인성교육을 조금 그쪽에 이제 관심이 있는 분이셔가지고 저에게 요청이 들어와서 저로서는 영광이죠. 그러나 광주 쪽에 아무래도 폐를 끼치게 될 것 같아서 참 정중히 거절을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귀 영화가 어떤 길인지 알지만 남들이 저는 광주에 지금 27년째 제가 좋아서 내려갑니다만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짓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난 그게 바보가 아니다. 그게 지기형이나 수기형이죠. 남들이 바보라고 하더라도 I do my way. 난 이 길을 가겠다. 그런 선비 정신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여러 번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추노 여고나 행위는 오기 인형하고 추월 양휘나 도자는 증기조감이니라 라는 말을 했어요. 봄비가 농부들에게는 기름처럼 아주 소중한데 길 가는 행인들은 질컥거린다고 흙탕물 튀긴다고 싫어한다. 추월 양휘나 가을 달빛이 아름다운데 도둑들은 사업 방해한다고 싫어한다. 그러니까 이 봄비를 농부의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 행인의 눈으로 보느냐 가을 달빛을 시인의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 도둑의 눈으로 보느냐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라는 거죠. 항상 긍정적으로. 그래서 아까 그 제 살아온 얘기와 그 결론져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그 사건 때문에 어떤 방향을 바꿨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선생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방향을 바꿨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고 한탄할 수도 있지만 나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선생님이 저의 단점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교수가 될 수 있었다. 나는 그래서 오히려 그 기사를 써주시고 나의 단점을 지적하시고 나를 회초리하신 그분이 난 나의 스승이다. 그게 도어학자 시오사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살 때 세상은 더 행복해질 수 있다. 항상 어선, 시선, 행선이라고 그러는데 말이 선하고 행동이 선하고 시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선할 때 항상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볼 적에 세상은 좀 더 아름답다. 요즘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그래요. 여와 야, 뭐 동과 서, 무슨 세대 간의 갈등, 요즘은 무슨 젠더 간의 갈등도 있는데 또 명심보감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양갱수음이나 중구난전이라 양고기국이 아무리 맛이 있어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참기름 못 먹어요. 참기름. 옛날에 안 좋은 추억이 하나 있어가지고 다 좋아하는 게 아니고 다 싫어하는 게 아니어서 아무리 나쁜 사람도 배울 점이 있고 아무리 좋은 사람도 버려야 할 점이 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상대를 인정하는 배려의 마음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젠은 분자진단으로 내일을 봅니다. Change tomorrow. 시젠. 이게 방송하고 강의가 같은 게 뭐냐면 방송은 재미있고 유익해야 되고 강의는 유익하고 재미있어야 돼요. 그런 면에서 같고 저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소풍 가서 단어 외우는 사람이에요. 일요일 밤에 대행진이 끝나고 뽀뽀뽀다. 그럼 뽀뽀뽀로만 사는 거예요. 그 두 분 PD 선생도 어쩜 그렇게 인상이 좋아. 우리 거의 내 수준이야. 우리 모발 탈모 방지용 샴푸. 배추 성장용.